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앵커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여행담을 말해서라고 합니다. 생방송 사고라며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 방송국 소속 기자 리웨이입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뉴스를 주로 다루며 다큐멘터리도 함께 제작하고 있는 중견 기자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무실 안팎에서 한국에 대한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SNS에서는 혐중 감정이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부터 한국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한다는 식의 영상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의 시간에 한 후배 기자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리 기자님, 요즘 한국이 중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습니까? 어제도 어느 식당이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순간 저도 마음속에 살짝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우리는 언제부터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된 걸까? 하지만 바로 뒤따라 떠오른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뉴스에 나온 이야기와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까? 기자로서 제가 해온 일은 늘 같은 원칙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하는 것.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발로 취재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자. 이 수많은 말들 뒤에 있는 진짜 한국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보자. 편견과 사실 사이의 간극을 제가 직접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마침 방송국에서도 한중 관계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었고 그 현지 취재를 맡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행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오랜 동료이자 다큐멘터리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 기자 왕멍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왕멍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리 기자님, 지금 한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요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라도 생기면.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자야. 세상이 말하는 이미지만 믿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나? 가서 확인해야 진짜를 알 수 있어. 며칠 뒤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요? 한국인들은 정말 그렇게 냉담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저의 한국 취재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도착한 인천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첫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푸른 하늘 아래로 펼쳐진 반듯한 활주로, 유리창에 반사되는 햇빛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왕멍은 옆자리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요. 진짜는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넓은 로비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형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흘러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그러나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안내 표지판들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고 그 작은 디테일 하나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걷는 길, 왕멍이 조용히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리 기자님, 저기 자동 출입국 기계 보이시죠? 우리도 한번 이용해 볼까요? 화면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은 익숙하면서도 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입국 절차가 끝났고 우리는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잠시 멈칫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던 그는 밝은 얼굴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는 순간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왕멍이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우리에게 따라오세요라고 말한 뒤 직접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의 손짓과 말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고 표정엔 일말의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는 공항이니까 당연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 길, 왕멍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이고 공식적인 친절이 적용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친절함은 매뉴얼에서 비롯된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던 길, 차량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들려오는 안내방송은 정확했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왕멍이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따뜻한 도시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도해온 이미지와는 다른 훨씬 섬세하고 배려 깊은 도시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기사는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의 발음은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친구랑 같이 일한 적 있어서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낯선 이를 향한 마음의 문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도심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조금씩 알 수 없는 감정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름이 주는 묘한 따뜻함.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왕멍이 제게 물었습니다. 리 기자님,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놓였어. 그리고 사람들 눈빛이 따뜻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첫날, 우리가 마주한 한국은 차가운 벽이 아닌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자가 아닌 여행자의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틀째 아침도 되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서울의 거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왕멍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섰을 때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와 잔잔한 음악이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그것이 그날의 첫 실수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우는 동안 왕멍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입으면 화보가 되겠지만 나는 다큐멘터리가 돼버릴 것 같아.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왠지 모를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을 뒤지며 무엇인가 찾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백팩, 코트 안주머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멍, 혹시 내 지갑 봤어? 왕멍도 함께 찾아주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간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 나왔던 겁니다. 왕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분이나 지났어요. 한국이라고 해도 솔직히 지갑이 그대로 있을 확률은. 그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 현금, 회사 출입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귀찮음을 넘어 당장 취재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카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가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지갑이 발견된 게 있나요? 직원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손님이시군요. 지갑 맡아두었습니다.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조심스레 지갑을 꺼내 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갑은 아무것도 빠진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저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인이 꼭 찾으러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왕멍은 옆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리 기자님, 이건 좀 놀라운데요. 그가 말끝을 흐렸지만 우리는 서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엔 이 일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수많은 도시를 다녀봤고 각국의 문화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공공장소에 두고 온 뒤 그대로 되돌려받은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분실 신고도 없이 누군가가 주인의 입장이 되어 지갑을 지켜준다는 건, 이건 단순한 예의나 운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면서 저는 조용히 지갑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되찾은 것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작은 경계심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멍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다니,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소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사건이야. 그 말은 곧 우리가 찾고 있던 다큐멘터리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따뜻함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친절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면 한국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흘째 아침, 저는 왕멍과 함께 한강 근처에서 야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강변 풍경은 도시 속에서 드물게 만나는 평온함을 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렌즈에 담으며 우리는 꽤나 만족스러운 오전을 보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목적지를 말하자 곧장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왕멍은 피곤했는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방금 찍은 사진과 메모를 정리하며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 이렇게 중요한 장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숲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하차했고 일정상 서둘러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분쯤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 없었습니다. 가방 안, 외투 주머니, 심지어 왕멍의 가방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하나의 장면. 택시 안,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핸드폰. 하차할 때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그대로 좌석 위에 두고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왕멍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취재 일정, 인터뷰 내용, 중요한 영상 자료들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에서 분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우리는 근처 경찰 지구대를 찾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민원 창구에 앉아있던 경찰관은 우리의 상황을 듣고 바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사님의 택시 번호판은 물론 기억나는 정보가 거의 없었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위치 추적 시스템과 연계된 기록을 조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멍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작동한다고요? 잠시 후 경찰은 우리가 승차했던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하차 위치까지 모두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택시기사님과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관이 화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이 바로 휴대폰을 발견하고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이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면 혹은 누가 몰래 가져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의 물건을 발견하자마자 지체 없이 연락을 시도하고 스스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나 기사님이 경찰서 앞에 도착하셨고 그의 손에는 제가 잃어버린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좌석 사이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외국분이시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왕멍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신뢰의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 기술과 연결된 행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정직함.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이며 일상 속에서 쌓인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진짜 한국은 이런 거였어. 왕멍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분실물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질수록 경계심을 내려놓기 마련이지만 진짜 신뢰는 위기 속에서 확인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사람이 중심인 나라라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걸을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우리는 본격적인 식문화 취재를 위해 저녁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사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굽고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풍경. 연기 자욱한 고깃집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어우러진 그 장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우리는 한식을 본격적으로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관광지와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고깃집을 택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숯불향이 코끝을 스쳤고 안쪽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고기를 뒤집으며 나누는 이야기, 종업원을 부를 때마다 여기요 라는 외침이 익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밝은 표정의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방문이신가요?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그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분들이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는 메뉴를 설명하며 어떤 부위가 가장 맛있는지, 어떻게 구워야 하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처럼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주문을 마치고 잠시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중년 부부가, 맞은편 테이블엔 젊은 직장인들이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소란스럽지 않았고 모두가 한 끼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불판 위에 고기가 올려졌고 종업원이 직접 첫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는 처음에는 자주 뒤집지 마세요. 육즙이 빠지면 안 돼요.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정겨웠습니다. 우리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안내와 직접적인 도움은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대접함에 있어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 문화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곁들여 나온 반찬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맛의 나물, 김치, 샐러드, 장아찌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먹다 보면 종업원이 와서 조용히 더 가져다 주기도 했고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왕멍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기를 파는 식당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 같아. 왕멍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무언가를 받는 느낌이 아니라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은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음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고기 한 점을 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술이나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함께 먹는다는 행위 속에 담긴 정서적 유대감.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다운 온기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 서비스 나갑니다. 매실차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져요. 따뜻한 매실차 한 잔을 받아들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한 끼 식사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문화는 때때로 음식 속에서 가장 깊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밤 공기를 마주한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배부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따뜻함을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고. 서울에서의 일정이 중반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우리는 한국방송국과의 인터뷰 일정을 잡았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자국 내외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이는 한국의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년째 활동 중인 송민재 PD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형식적인 인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중국 SNS와 언론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멀리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PD님께서는 그런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송 PD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외국인을 멀리한다거나 특정 국가를 싫어한다는 식의 표현은 너무 단순화된 해석 아닐까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긴장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 정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말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직원, 카페와 택시, 식당에서 마주했던 이들의 따뜻한 행동 등 정치적 갈등이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는다는 진실을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 PD는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항상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극만을 위한 편집, 대립만을 부각하는 구성. 사실은 복합적인데 편의에 따라 흑백으로 나누는 보도는 양국 모두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동의를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갈등이 있는 장면, 충돌이 일어난 장면, 비판이 강한 목소리. 그것이 시선을 끌기 쉽고 주목도를 높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진실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넓히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멍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희도 이번 한국 취재를 오기 전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솔직히 저희를 많이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송 PD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해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요? 그 말은 기자로서의 제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수많은 이야기를 끌어냈던 저였지만 정작 진심에 다가가기보다는 그럴듯한 구도에만 몰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어쩌면 그동안 제가 만들어온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PD님과 함께 방송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편집실, 녹음실, 기획회의실을 지나며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한중일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도 많아졌습니다. 직접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작품을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오해가 걷히고 존중이 자라납니다. 방송국을 나서며 왕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기자님, 저희가 앞으로 만드는 콘텐츠도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 취재는 보도가 아니라 회복이 되어야 해. 그날의 인터뷰는 우리가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진심 중에서도 가장 지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정보와 감정이 아닌 이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으며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단지 며칠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촬영하지 않은 장면들을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왕멍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익숙해진 도시의 불빛, 낮보다 더 생기 있는 밤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이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늦은 시간, 마지막 촬영지였던 남산타워에서 내려온 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차분하게 탑승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이었지만 거리엔 소음 하나 없이 정돈된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엔 뭐랄까 조용한 배려가 있어요.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 느껴지는 따뜻함. 왕멍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의 느낌이 정말 다르죠. 잠시 후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한 중년의 버스 기사님께서 뒤쪽으로 돌아보시더니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셨습니다. 밤에 타는 분들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봉지 안에는 사탕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사탕 하나. 아무 대가도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인에게 자신의 작은 정성을 담아 건네주는 그 손길. 그 속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탕을 하나씩 꺼내 들고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던 카페 직원,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까지 와준 택시 기사님, 고기 한 점을 더 맛있게 먹게 하려 애쓰던 종업원, 그리고 진심을 나눠준 방송국 PD. 그 모두가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조그만 사탕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뒤 저는 가방 안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쳐왔던 진짜 한국을, 수많은 말과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취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오해와 편견의 틈에서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이벤트보다, 그 어떤 화려한 기획보다 진심이 담긴 일상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문화 콘텐츠도 국제적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느낀 한국의 진짜 힘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낯선 이를 향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경험을 전하려 합니다. 단순한 취재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으로 남은 이 이야기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나 SNS에 떠도는 영상만으로 판단하고 계셨다면 한 번은 꼭 직접 와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군가의 손에서 건네지는 따뜻한 사탕 하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고 달콤한 사탕 하나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떤 말보다, 어떤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소한 친절이 편견을 녹이고 조용한 배려가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정직함과 따뜻함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는 사실, 함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